우리 제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4일 날 삼청동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금융기관 핵심 회의는 F4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법률가들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 출신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이죠. 이완규 법제처장 이 네 명이 그날 저녁에 만났어. 12월 4일 날. 그렇죠. 뭐 했냐 그랬더니 뭐 막년에 뭐 저 다가오는데 뭐 그동안 못 봐가지고 술 한잔 했다. 송년회 했다고. 했다라고 이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뭐 했냐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하나 다 그랬어요. 이건 단독입니다. 단독. 네네. 합리적 추론에 의한 단독이에요. 네네. 뭐 했냐? 12월 5일 날 김주현이가 그 민정수석이 강희구한테 전화를 해서 5일 날이잖아요. 그게 12월 5일. 야, 비상계엄 선포문 빨리 만들어야 돼. 라고 저 빨리 만들어 해가지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계엄 선포, 계엄 은폐 작업과 이 정당화 작업, 법적으로 정당화. 자기들도 불법이라는 걸 이제 안 거야. 그렇죠.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4명은 다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제 최근에 면직이 됐죠, 이제. 면직이 됐지만, 네. 자, 보세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뒤에 사후적으로 보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후적으로 보완했다는 의미는 뭐냐? 불법이라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또 제가 보기에는 다 박성재, 김주현 그리고 이상민 다 이완규 처벌이 될 겁니다. 네네. F4 근데 이 논의만 했냐? 다른 논의도 분명히 이어졌을 거다. 그래서 이상민 해야 될 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것들이 이제 특검에서 줄줄이 그날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청동 안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은폐 작업을 했는지가 이제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손을 안 댄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검 수사가 중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동안에 안가에서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다는 얘기 네. 그리고 뭔가 대화가 진행됐고 네. 송년회 명목만 들었지만 그랬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나온 거죠. 그렇죠. 아직 이제 이게 특검이 어떤 조사로서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우선은 지금 윤석열 구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구속해놓고 이제 하나씩 등장할 수 있는데 12월 5일 제가 보기에 12월 5일 날 김주현 민정수석이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사후 개헌 문건 작성을 지시를 했다는 걸 볼 때 시점상 12월 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날 4일 날 논의한 내용에 의해서 몇 가지 이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역할 분담을 저는 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역할 분담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짜맞추기를 한 거죠, 이제 사후적으로. 그렇죠. 짜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폐 작업을 한 거예요. 네. 짜맞추기도 하고, 불법적인 걸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조치. 그렇죠. 이걸 했을 거다. 논리, 법리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논리 법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뭐가 법률에 저촉된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불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나서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화, 합법화 작업을 이 안에서 했을 거다. 그게 아까 이제 은폐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못 빠져나간다. 12월 3일 저녁에 계엄이 벌어지고 이틀 후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이 출력을 해서 네. 이제 그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을 네. 선포문을 이제 출력해서 이 서명을 받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근거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계엄에 있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거 중요하죠. 특검에서 네. 이제 다루게 되겠죠. 아까 말했던 이제 특히 이제 특검이 조금 이건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아까 이상문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 사람들 다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하고 법대 동기. 사실은 연수원은 선배지만 법대 동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충안고 후배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뭐 이제 검찰 서로 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구에 근무할 때 같이 있었다든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다 윤석열하고 친분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동안에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법조인들이고 검찰 이상민을 빼고는 검찰에 다 사법연수원 다 선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걸 수사를 못한 거예요.
한 식구들끼리 그동안에. 그래서 제 식구 봐주기, 네. 감싸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누구 해체될 순간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취임사에서 또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이문정 검사가.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이문정 검사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랬습니까? 왜 통화를 했냐면 일부에 이제 이문정 검사가 원래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앞장서서 희생했고.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차타가 공인해서 난 내부 고발자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검찰 내에서는 왕따 무슨 이단아 그리고 무슨 전념균 본인도 알아요. 이런 취급을 그동안에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임식 자리에서 그날 이제 저도 취임식 영상을 봤는데 뭐 이제 유튜브가 그런 유튜브가 돌아요. 그런 이문정 검사가 오니까 동부지검 검사들이 이 직원들이 미리부터 반기를 드는 어떤 분위기를 보였다. 이런 유튜브가 돌더라고요. 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검사장인데 이게 지휘권 있는 인사도 권한도 갖고 있고 수사 지휘 권한도 갖고 있는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장인데 아니 검사장이 취임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벌써 반기를 드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 보이고 왕따하는 듯한 분위기 보이면 안 되잖아요. 취임 영상 봤는데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걸 유튜브에서 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큰일이다 싶어서 그렇죠. 기사를 쓰게 해서 이제 이문정 검사장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어요. 사실이냐. 네. 그랬더니 검사장이 된 다음부터는 모범생이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 고위공직자나 언론 인터뷰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렇죠.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만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 이런 영상이 돌고 있는데 유튜브에 나오고 어떠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런 느낌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임 검사장 제가 보기에도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검찰의 일사불란 지휘권이라는 게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렇죠. 지휘권이 형성이 돼 있고 인사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골적으로 반기 들거나 뭐 이렇게 불쾌한 기색을 보인다든가 이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튜브가 그래서 오버한 거죠, 그 부분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어제 또 마침 이제 임 검사장이 그 페이스북에 나는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 어떤 좀 고치려고 잘못된 아까 얘기했던 봐주기, 뭐 표적 수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좀 고치려고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꿈 포기하고 장의사가 되기로 했다. 해체하고 뭐 이제 네. 하는 거. 그래서 뭐 해체라는 표현들을 썼지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래요. 이건 인터뷰에서는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죠. 신고해야 된다. 네, 그 근데 이제 철신이 있죠.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럼 이 글을 왜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터뷰를 못하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를 못하기 때문에 첫 출근의 소감을 갖다가 페이스북에서 쓴 걸로 가름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러고 네. 페이스북만 참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내용 그래서 이제 검찰의 그 장의사 역할 그래서 검찰이 이대로 가면 뭐 수술대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체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국정기획이죠. 예, 여기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예,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을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물어봤는데 그건 뭐 인터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절대 그 얘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또 본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임 검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놓든 안 내놓든 간에 그건 검찰은 지금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생각도 뭐 당연한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은 추석 전 얼개가 나올 거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일부 13명인가 에 의해서 서명된 법안들도 해체 법안들도 검찰청법 폐지 법안이에요. 네. 검찰청 해체하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거죠.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만들자 이런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 어떤 정도로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될지는 국정기획에서 일단 그런 구상들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문정 검사장 동부지검장 맡아서 네. 소임 잘 해주고 그동안에 받았던 핍박 네. 것을 좋은 정책으로 또 검사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길 장의사까지 결심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에 또 이게 이제 있나 봐요. 그 인천 세관 마약 수사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 합동수사본부가 동부지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문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으로 이렇게 임명한 거는 인천 세관 수사를 이 탄력을 동력을 삼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사무실만 빌려줬을 뿐이지 본인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대검에서 그건 직접 관여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특검 범주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김건희하고 연관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드러나지 않았는데 연관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특검 진행 상황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 단죄에 대한 여러 정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명쾌하게 잘 해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